2장에서 우리가 그 마르코프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고,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기본 개념은 이전 히스토리가 다 주어지더라도 가장 최근 거에 의해서만 다음에 확률이 부족 결정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그게 리워드 제해지면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가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유도했죠.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뭐 이건 좀 복잡한 형태고 좀 더 단순한 형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수식이 복잡한 그런 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수식에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벨만 이퀘이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전에는 벨만 이퀘이션을 안 쓰면 이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현재 다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임머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려면 GT는 먼 미래 이벤트들을 다 포함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먼 미래를 갔다 와야만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을 한 스텝 앞에만 내다보면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벨만 이퀘이션의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VS가 현재의 값이고 VS 프라임이 다음 스텝의 값이기 때문에 약간 그 이런 식들을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implicit function 어쨌든 약간 리커시브한 뭐 그런 종류의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벨만 이퀘이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효율성이 효과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점이 벨만 이퀘이션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 챕터 2하고 3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히스토리를 다룰 때 옵티멀 컨트롤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세 가지 방학습의 공건론 중에 옵티멀 컨트롤을 또 다른 말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말한 그 개념, 그러니까 모든 시점을 다 볼 필요 없이 바로 한 스텝 앞에만 내다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뭐 정의라고 같습니다.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키 아이디어는 사실은 한 스텝 미래만 보고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키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의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벨만 이퀘이션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관계는 뭐냐? 벨만 이퀘이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 일부다라고 서브셋으로.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속하는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벨만 이퀘이션은 원 오브 댐이라. 그리고 키 아이디어는 다 똑같다는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그 키포인트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한 아이디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벨만 이퀘이션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다이나믹 프로그램 중에 또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터비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기선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뭐 유전학 같은 데서 시퀀스, DNA 시퀀스를 뭐 끼워 맞추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점을 미래 시점만 바라보고 계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축의 방향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무슨 얘기냐면 먼 미래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강학습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문제들, 뭐 비터비 같은 알고리즘들은 먼 과거를 다 봐야 되는 또 그런 문제입니다. 먼 과거를 다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먼 과거를 다 보지 말고 가장 최근 거 하나만 보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 비터비 알고리즘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축의 방향은 또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축이 미래로 흘러가는 거는 벨만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시간축이 과거로 어떻게 보면 포커스되어 있는 것은 비터비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터비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두 개가 그런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따로 별도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벨만 이퀘이션을 가지면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이 리커시브한 이런 어떤 성질에 의해서 그 밸류 펑션을 그냥 원샷에 계산해 내버릴 수가 있다 그런 거고. 자, 요것에 대한 특징은 사실은 그 지금은 MRP를 다루고 있지만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MDP.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는 지금 단계가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지난 시간까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였고 오늘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이게 다 서로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코멘트들이 있는데 그건 MDP 때 다시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DP는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MRP에 액션이 추가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MRP가 지난번에 SPR 감마 이렇게 4개로 쿼드루플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A가 들어가면서 5개가 돼서 퀸터플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라 하면 어떤 셋의 스테이트의 셋을 얘기하고 A는 액션들의 집합을 얘기하고 P는 우리가 얘기했던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되는데 정의가 살짝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전의 스테이트만 주어지면 되는데 조건에 현재 시점에서 취하는 액션이 조건이 추가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첨자 슈퍼스크립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리워드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도 동일해지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MVP 프로세스가 뭐가 있느냐? 예를 무수히 많겠지만 쉬운 걸 하나,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 쉬운 걸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리사이클링 로봇이라는 건데 그 상황 설명을 하면 사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보면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 있죠. 여기에 좀 발전된 형태를 상상해 봅시다. 로봇 청소기가 뭐를 하는 거냐면 어떤 사무실에 깡통들이 여기저기 먹다 남은 콜라 캔들이 나부러져 있을 때 그것들을 찾아가 갖고 집어서 그거를 저기 어디죠? 촬영 거기에 넣어주는 재활용 통에 넣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기 좀 약간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ETL에는 업데이트된 게 올라가 있고요. 잠깐만, 업데이트된 게 이게 아니라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된 버전이고 ETL에 올라가 있는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이 뭘 하냐면 깡통을 집어서 처리하는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을 MDP로 예시를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봇을 굉장히 단순하게 모델링을 했을 때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이죠.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느냐, 거의 그러니까 완충돼 있느냐, 거의 방전 직전이냐, 그걸 두 가지 스테이트로 나누겠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높은 놈, 낮은 놈. 그리고 자, 배터리 상태가 높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녀도 되죠. 그래서 자기 본연의 일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배터리가 완충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웨이트한다는 액션을 취할 수 있고요. 배터리 상태가 또 높을 때 또 하는 거는 캔을 막 깡통을 찾으러 막 다닐 수 있죠. 배터리 소모를 막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현재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상태는 그대로겠죠. 그러면 1의 확률로 다시 높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얻어지는 리워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으러 막 다닌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막 찾으러 다니니까 어떨 때는 금방 찾아갖고 배터리가 높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알파라는 확률로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확률 원마이너스 알파 확률로 너무 오래 찾고 다녔다가 어디 깡통에 어디 숨어 있어갖고 오래 다니면 방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마이너스 알파로 방전이 된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때 얻어지는 리워드는 R 서치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서치를 하는 리워드가 훨씬 크게 되겠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값은 안 나와 있지만은 서치했을 때 리워드는 뭐 한 1,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중립적으로 제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로우 상태일 경우, 거의 방전 직전 상태에 있을 경우는 똑같은 액션들 두 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의 진짜 위험한 수준이다. 거의 정지할 수준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충전하는 액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사람 여기 있네. 셋. 그럼 얘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죠? 얘가 집에서 보면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네? 충전하러 제가 알아서 찾아가죠. 바로 그 액션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치하고 웨이트는 다 동일한 이제 건데 서치할 때 확률이 약간 다른 겁니다. 서치할 때는 여기서 베타라는 확률로 리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원마이너스 베타로 굉장히 특이한 이게 패스인데 부분이
갑자기 로우 상태에서 하이 상태로 가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이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가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그냥 서버린 경우. 그럴 때는 사람이 인터벤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사람이 가서 그거를 들어갖고 옮겨서 충전대 갖다 붙여주면 그 상태로 가겠죠. 자, 그거를 가정하는 거고, 자, 사람이 인터벤션 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페널티는 아주 심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리워드를 -3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충전하는 건 똑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느냐, 가다가 정지해서 사람을 일을 시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정지해서 사람을 일 안 시킬 때는 리워드 제로 주시고, 그냥 셀프 충전하는 경우, 가다가 정지하면 사람이 가서 하는 경우는 페널티 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이런 다이어그램을 테이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상태, 현재 취하는 액션. 액션은 세 종류죠. 이렇게 각각의 별로 각각 4개씩 나눠서 또 2개씩 하이로 해서 하고, 또 액션에서 리차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우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까 추가적인 액션이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트랜지션 확률들은 아까 화살표 위에 있는 그 숫자들, 이 확률을 여기다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들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하고 앞에 있는 그림이 1:1 대응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뭐 일일이 맞춰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고요. 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팔러시의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팔러시의 개념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강학습의 3가지 요소 중에 팔러시, 밸류, 그다음에 모델이 있다고 했었죠. 그 팔러시입니다. 개념은 설명을 했었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랜덤 팔러시까지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딱 액션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정한다. 이게 확률적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액션을 뭐 비유를 하자면 주사위 던지기 하겠다. 아니면 동전 던지기 하겠다.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내가 하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서치를 할지 웨이스를 할지 약간 예시를 들면은 이거를 뭐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현재 하이 스테이트면 무조건 서치한다. 이게 아니고 동전 던져서 앞이 나오면 서치하고 뒤가 나오면 웨이트 하겠다. 그런 것이 랜덤 팔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팔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팔러스니까 그 가능한 액션들에 대한 확률만 주어지면 완벽하게 디파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고정된 주어진 것은 현재 상태, 현재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스는 하이라고 부르고, 하이는 A 기분 S, S는 주어졌고 A는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어떤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코멘트 하나는 이 팔러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댑티브한 팔러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 가정.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댑티브한 팔러시도 사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스테이트고 한데 현재 시점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랑 뭐 미래 시점에 똑같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확률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한다. 확률 분포 자체가. 이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 일반적인 상황은 안 고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계산을 못합니다.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고, 2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풀 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뭐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게 팔러스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지 마음대로 변한다 그러면 마치 팔러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주먹구구식 지 마음대로란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를 안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MDP를 다루고 있는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이 이전 형태들 마르코프 프로세스 또는 그러니까 MP, MRP하고는 또 뭔 상관관계냐라는 게 좀 궁금해질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 그냥 사촌관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MDP는 다시 쓰면 이런 순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MDP는 어떤 특정 가정을 하면 MP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촌관계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왜냐하면 마르코프가 아니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르코프를 다루는가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르코프가 아니면 광학학습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의 풀기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르코프를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가 마르코프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마르코프로 근사해서 풀어보자라는 철학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마르코프가 아닌 경우도 강제로 마르코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히스토리를 다 그냥 스테이트로 놔버리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마르코프이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마르코프가 아닌 경우보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프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제로 현대적인 모든 강학들이 마르코프 시나리오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마르코프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MDP가 언제 MP처럼 생각할 수 있냐면 좀 재미난 얘기인데 아까 그 팔러시라는 게 주어질 경우 팔러시 자체가 언노운이면 사실은 MDP하고 MP하고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파이가 노운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파이가 노운이라는 얘기는 파이는 아까 확률 분포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가 주어져 버리면 MDP는 사실은 MP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P의 정의는 뭐였죠? MP의 정의는 이전 스테이트가 다 주어지더라도 바로 직전 스테이트만 관련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요 성질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MP가 되는. 그러니까 MDP가 요 성질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팔러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MDP에서 주어지는 트랜지션은 이 식을 여기서 설명을 했었네요. 트랜지션이 컨디션 A가 들어간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스크립트에 A가 들어간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의 MP하고. 그러니까 A가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A가 사실은 랜덤한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취하는 거죠. A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버리면 그럼 A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A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A 때문에 MDP가 MP하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달랐는데 A가 사라짐으로써 이 정의에서 이놈이 사라지는 효과죠. 이게 사라지면
요것만 남죠. 자, 이게 뭐죠? 다음 스테이트는 직전 스테이트에만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체 이전 히스토리는 이미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MP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파러시가 주어지면 MDP는 MP로 콜랩스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파러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파이가 기분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파이가 슈퍼스크립트 들어갔다. 이 파이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이가 뭐 어디서 랜덤하게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MDP를 또 MRP로도 볼 수 있다. 이건 더 쉽죠. 일단 MRP는 이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요거를 갖죠. 그대로 그냥 리워드만 들어간 거니까 리워드만 액션에 대해서 디펜던트 하지 않은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액션이 파러시가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채워요. A가 날아가죠. 그렇죠? 스테이트하고 액션에 디펜던트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평균을 채워버리니까 액션에 대한 디펜던트가 사라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에서 MDP의 정의에서 엄밀하게는 사실은 리워드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A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A의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평균을 취하면 다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A가 없는 경우는 A에 대해서 평균이 취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파러스에 대해서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에버리지 취해버리면 MDP가 MP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워드에 대해서까지 파러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버리면 MDP가 MRP가 된다. 서로 다 사천관계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어쨌든 MDP가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액션이라는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팔러시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강학습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팔러시 얘기했고 두 번째 요소가 밸류죠. 밸류를 MDP 상에서 정의를 해보자. 지난번에도 뭐 정의는 MRP에서 정의를 했지만 정의는 똑같습니다. 밸류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미래의 모든 리턴 이렇게 간단히 써 있었지만 이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한대 미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벨만 이퀘이션의 파워는 또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파워는 무한대 미래까지 앞서 봐야 되는 어떤 정의를 한 스텝만 앞서 봄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MRP에서 밸류 펑션하고 정의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달라진 건 밑에 파이가 붙은 거죠. 즉 뭐냐면 여기서 어떤 팔러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팔러시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고 MRP에 없었던 MRP에서 V라는 펑션은 이미 존재했죠. 이제 MDP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밸류 펑션 중에 뭐냐면 Q라는 펑션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현대적인 강학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가 사실은 그냥 강학습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강학습의 90%는 Q다. Q를 보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Q가 뭐냐? 정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위의 정의에서 그냥 아까 리워드나 뭐 MDP의 트랜지션 정의할 때 액션 추가로 들어간 게 있었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액션을 추가로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MRP에서 MDP로 갈 때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V를
확장한 거죠. V를 확장한 개념이 즉 확장했다는 거는 컨디셔닝의 조건에 추가로 액션을 더 추가하죠. 그렇게 추가가 되면 V가 Q로 바뀐다. 그래서 사실 V와 Q도 사촌관계라는 거죠. 왜 사촌관계인지는 이따 또 수학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여기도 파이가 기분이다. 주어졌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줬다. 누가 던져주냐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은 할 말이 없는데 그거를 던져주는 알고리즘을 찾는 게 강학습의 핵심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다음 섹션에서 강학습의 목적은 결국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 Q 펑션을 계산하는 게 강학습의 최종 목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최종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좀 상당히 많은 타이포가 있어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으니까 새 버전을 보도록. 자, 그러면 아까 MRP에서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다뤘었죠. 벨만 이퀘이션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한 서브셋이라고 했고, 그러면 MDP에서도 벨만 이퀘이션 비슷한 게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복잡하지만 한번 유도를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이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뭐 2장, 3장 거의 이제 거저 먹기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유도 가족이 또 수식만 잔뜩 있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개념의 플로우만 쫓아가면. 자, 항상 모든 수식은 개념은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MDP의 밸류 펑션 V는 GT의 평균이다. X가 주어졌을 때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GT는 아까 이렇게 먼 미래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그거 풀어친 겁니다. 있는데 두 번째 항부터 먼 미래를 감마로 묶어버리면 RT 플러스 2 감마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놈이 인덱스만 바뀌었지 GT하고 똑같은 놈이죠. 인덱스가 하나 더 증가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GT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커멘트 확률에서 뭐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트릭인데 거의 강학습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트릭입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한 번을 취하든 두 번을 취하든 100번을 취하든 뭐 수백만 번을 취하든 다 똑같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취할 걸 두 번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파일을 여기다 한 번 더 치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방금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 G에 대해서 취하는데 여기서 이 next time 스텝에 해당되는 거니까 GT 플러스 1은 그 현재 팔러시에 의해서 어떤 주어지는 S 프라임이라는 팔러시가 생길 텐데 그게 주어졌을 때의 어떤 그 다음 스텝에서의 리턴들, 그러니까 리워드들의 총합을 리턴이라고 그랬죠. 이거 G라고 불렀죠. 의 평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목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expectation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기서
네, 교수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수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자, 잠깐 목소리 끊겼었는데 화면 보이나요? 대답해 주세요. 하면. 네,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노로 다시 강의 자료. 네? 제노로 다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얼굴들 다 보이나요? 지금 얼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고요.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2, 3번 끊겼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의부터 시작을 했고 평균을 2번 취해서 요 3번째 줄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파이의 개념은 파이에 대해서만 평균을 취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되지? 응? 뭐라고? 제가 이걸로 하면 교수님 보면 잠깐 끊기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스크린 쉐어를 한다라고 해봐. 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목소리 들리죠? 네, 들립니다. 예. 화면도 보이나요? 저기 강의 자료 보이나요? 그 다음에 강의실 강의 얼굴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오케이? 아니면 네, 우선 이건 오케이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둘 다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서버가 지금 불안했던 것 같은데 서버나 네트워크가 줌 서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끊기면 바로바로 저기 채팅창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는 그 트랜지션에 대한 랜덤니스, 그 다음에 그 팔러시에 대한 랜덤니스 둘 다 평균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서메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트랜지션 리워드까지 합치면 이와 같이 4개의 변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S 프라임 R, 그 다음에 SA는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R은 S 프라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리워드가 발생을 할 때 어느 스테이트로 가는지는 넥스트 스텝은 전혀 상관이 없다. 정의에 의해서. 그 말은 이 S 프라임은 독자적으로 그냥 서메이션이 돼서 사라진다는 얘기. 그리고 R만 남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R이 A의 디펜던스가 있으면 요거에서 평균이 나중에 채워질 테고 여기서는 뭐 A의 디펜던스 없다고 해서 뭐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어쨌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R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평균을 취했다. 그거를 이제 라지 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S 프라임이 넥스트 스테이트인데 넥스트 스테이트를 갈 때 여기 S 프라임하고 R이 있는데 넥스트 스테이트로 갈 때는 리워드가 뭔지는 또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SA가 주어졌을 때 S 프라임하고 R은 사실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R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버리면 이 R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서메이션만 남고 트랜지션에 대해서 평균이 되는 거고, 자, 이 확률을 우리가 PSS 프라임 A라고 정의를 내렸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은 이 부분은 MRP랑 동일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그냥 앞에 랜덤 팔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 말고는 추가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MRP와 MDP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벨만 이퀘이션상에서도 거의 MDP가 MRP의 그냥 확장판이다. 이 사촌관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그런 핵심적인 철학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DT의 평균을 구하려면 무한대 미래까지 다 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 스텝에 밸류 펑션만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주어졌다면 다음 스텝의 밸류 펑션 현재도 모르는데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서로 셀프 리커시브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퀘이션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퀘이션에 의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철학이 여기 이미 그대로 나타난다. 뭐냐면 무한대의 미래를 필요 없이 다음 스텝만 보면 현재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벨만 이퀘이션 유도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상당히 뭐 지저분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알아야 될 거는 그 먼 미래를 볼 필요 없이 다음 스텝만 봄으로써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는 게 벨만 이퀘이션의 어마어마한 파워다. 그리고 우리 벨만 이퀘이션 왜 자꾸 언급을 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모든 과학습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이.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으로 모든 현대적인 과학습 알고리즘들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즉 모든 현대적인 과학습이 벨만 이퀘이션 구조로 짜져 있는데 벨만 이퀘이션을 모르고 과학습을 안다고 뭐 다닐 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벨만 이퀘이션을 우리가 지난번에 MRP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피컬하게 한번 또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방금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새롭게 디파인을 하냐면 Q파이 SA라고 디파인을 할 수가 있다. 새롭게 디파인을 하는 게 아닌 게 사실은 그 Q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쭉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A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밸류 펑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도 당연하고 Q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Q 펑션 정의에 대해서 그냥 밸류 펑션하고 똑같은데 액션만 조건에 하나 추가된 거 말고 없어요. 그거 그대로 이 형태로 쭉 유도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HA 집어넣고 요 파이에 대한 평균 요 서메이션들만 자동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당연히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논리의 전개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Q 펑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거가 유도 과정 자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냥 파이 AS 시그마 A 파이 AS만 없애버리면 이 놈을 Q 파이 SA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Q 파이 SA를 또 동일하게 벨만 이퀘이션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거에 반복되는 거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거기에 A에 대한 평균을 취한 게 이런 관계죠. 자, 그래서 아까 V하고 Q 펑션을 정의할 때 Q는 V의 사천관계라고 그랬죠. 사천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Q파이하고 V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사촌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형제관계일 것 같은데. 그렇죠? A에 대해서 그냥 평균만 취해버리면 Q가 바로 V로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가 주어지면 V를 구할 수 있고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V가 주어지면 또 Q도 구할 수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벨만 이퀘이션의 어떻게 성질 중에 하나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아까 Q를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그리고 이놈을 이퀘이션의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라게는 어디에 있는데요? V가 들어가는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expectation으로 대체해버리면 서메이션들을 다 제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식들을 약간 표현을 바꿔서 다시 요약을 한 거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은 Q가 주어졌을 때 V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Q와 V의 관계고, 두 번째 줄은 V가 주어졌을 때 V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next state에서의 Q가 주어졌을 때의, 그러니까 V가 주어졌을 때 현재 스테이트 V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V가 주어졌을 때 V, 요 줄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랬죠?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는 스테이트를 나타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는 스테이트 액션을 같이 놓은 거, 스테이트 액션 페어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액션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앞에 두 번째 줄의 식인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이고 이게 나중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이 앞선 시점이니까 제일 위에 가 있어야겠죠. 요 놈은 요 식이 요 하얀 서클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액션을 취할 때 요 두 번째 스테이지가 된다. 근데 여기는 그냥 논의의 편의상 액션이 두 개만 있다고 그렸는데 사실은 액션이 두 개만 있으면 뭐 10개, 20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개 있으면 까만 전도를 20개 쫙 배치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다이어그램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두 개로 가져야 됩니다. 20개든 100개든 100만 개든 두 개로 형상화해서 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부분이 이 노드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까만 노드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퀘어 브래켓 안에 있는 리워드가 이제 이 엣지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의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식 마지막 노드에 해당된다. 그래서 식과 그래프가 이렇게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너무 생략관계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벨만 이퀘이션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봤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는 사실은 이 그래프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은 1:1 대응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예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제 이 식을 외울 때 굉장히 편해진다. 그래서 사람은 식을 외울 때 상당히 이게 뭔가 잘 안 외워지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잘 외워지죠. 마찬가지로 식을 외울 필요 없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얀 서클 밑에 그 액션 까만 서클 2개, 하얀 서클 4개가 있다. 이게 벨만 이퀘이션이다. V에 대한 만 알고 있으면 이 식은 그냥 자동으로 유도됩니다. 진짜 기억을 안 하고도. 그래서 식을 기억하지 말고 그래프를 기억하라. 오늘 메시지가 되겠고요. 자, V에 대해서 벨만 이퀘이션을 보는 V가 넥스트 V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래프적인 디펜던스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V 말고도 Q라는 놈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듯이 Q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Q에 대한 동일한 벨만 이퀘이션이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도를 안 하고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 Q는 SA가 주어지기 때문에 까만 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될 거냐면
까만 점, 하얀 점, 까만 점. 이런 구조가 될 거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바로 그냥 식으로 나올 텐데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요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건 다시 V를 주어지는데 V하고 Q 간의 관계가 아까 있었죠. 이걸 갖다 붙이면 즉 무슨 얘기냐면 요 관계가 바로 요 관계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래서 V, Q가 요 두 개의 V로 표현되고, 그렇죠? 그 V들은 다시 앞에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V들을 또 다른 Q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얘기죠. 서메이션 파이 Q, 그 다음에 뭐가 있죠? S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프라임이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 그림만 봐도 식이 뭐가 나올지 그냥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유도해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전 페이지에 V하고 Q의 사촌관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놈이 하얀 거고, 그러니까 V는 하얀 거고 Q는 까만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Q는 까만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요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까만 걸로 끝내야 됩니다. Q를 표현하려면. 그러려면 요 하얀 것들을 까만 걸로 이렇게 대체해 주면 돼요. 대체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있는 거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거의 각각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외로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 V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V 프라임, 여기 S를 S 프라임으로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next time 스텝이니까 A도 A 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현재 스텝 액션하고 next 스텝 액션이 같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A 대신에 A 프라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 페이지에 이 V 파이 대신에 이제 파이 A 프라임, S 프라임, 그 다음에 Q, S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만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Q가 Q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Q가 next 스텝에 Q로 표현되는데 서메이션이 있는데 서메이션도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MDP에는 두 가지 랜덤리스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액션에 의한 랜덤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의한 랜덤리스. 그러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의 랜덤리스가 여기서 평균으로 취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랜덤리스가 확률하기보다는 확률적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액션에 대해서는 평균을 실제로 취하는 겁니다. 평균을 취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까만 점에서 시작해서 까만 점으로 끝나면 Q에 대한 밸리디케이션이 될 거고, 하얀 점으로 시작해서 하얀 점으로 끝나면 물론 2스텝을 거칩니다. V에 대한 밸리디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자, 이게 여전히 이 두 식이 V든 Q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는 현대적인 모든 강화학습들이 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벗어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벗어나는 경우는 강제로 MDP에 맞추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경우는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버리면 돼요. MDP라고 그냥 대략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정을 안 하는 순간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V하고 Q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구했고 V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한번 포커스를 해봅시다. Q는 약간 좀 복잡하니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V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앞에 나왔다. 지금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MRP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스테이트가 만약에 뭐 그 리사이클 로봇인 경우 두 개뿐이 없었죠. 하이로 하이 스테이트, 로우 스테이트 2디멘전한 벡터로 각각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면 스테이트가 뭐 10개다 그러면 10개에 대해서 다 이걸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S가 1인 경우, S가 2인 경우, S가 3인 경우, S가 10인 경우까지 쭉 해서 나열해 놓고 여기서 S 프라임이 1인 경우, S 프라임 2인 경우 여기서는 이 이퀘이션이 주어졌는데 여기서의 주어진 것과 우리가 풀어야 될 변수는 뭐냐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거는 여기서 뭐냐면 IRP 이런 게 다 주어졌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광학습에서 구분법 중에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모델 베이스의 기본 전제 과정이 뭐냐면 리워드하고 이놈이죠. 트랜지션이 주어지면 그거는 모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벨만 이퀘이션으로 뭔가를 풀 때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히 모델 베이스가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델이 주어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델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정보를 미리 다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에서 인터랙션 안 합니다. 인터랙션 안 하고도 다이렉트하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벡터로 표현하고 P가 곱해지는 거는 행렬로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하고 R도 S에 대한 벡터로 쭉 표현하고 그리고 각각의 벡터 엘레멘트에 대해서 엘레멘트 와이즈 평균을 취해버리면 식이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양쪽에 있고 주어진 게 있으면 변수에 대해서 당연히 풀 수 있죠. 그렇죠? 매트릭스 벡터 이퀘이션이 됩니다.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MRP하고 똑같은 식이 나와버립니다. 달라진 건 각각의 그냥 파이가 첨자로 붙어 있다는 거 말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ame as MRP다. 물론 이제 파이라는 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식으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고 뭐 Q도 비슷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더 복잡해지지만 이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 강학습을 모델 베이스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역설적인 결론이 나오죠. 굳이 강학습을 할 필요조차 없어진다니. 이거 계산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V를 알면 사실 Q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V하고 Q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었죠. 그렇죠? V를 알면은 이게 Q니까 가라는 놈이 Q 아는 거니까. 강학습 문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강학습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버리면 이걸 쓰지 뭐 복잡하게 강학습을 배우냐.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 강학습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이거를 그러면 항상 쓸 수 있느냐? 항상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답은 거의 그냥 obvious한데. 네? 다시 한번. 크게. 예. 그러면서 계산량 측면에서 생각해봅니다. 네, 역행렬이 왜?
얼마큼 들어가? MRP 강의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역행렬을 구하는 계산량이 얼마나 되죠? 지민 기억나네? 얼마죠? 자, n이 뭐냐면 스테이트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트 개수가 작은 거, 아주 심플한 문제들, 뭐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아주 간단한 토익 엑젬플들은 이걸 풀어도 됩니다. 사실 실제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숙제로 코딩 숙제가 나올 텐데, 근데 예를 들면 뭐 알파고 같은 거 바둑 아니면 뭐 화면을 통째로 그냥 스테이트로 집어넣는 경우, 스테이트의 개수로 생각해 보면 화면을 256 by 256이라고 픽셀로 2의 16승이죠. 64,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아닌데, 맞네. 네. 64,000인데 뭐 그걸 그냥 10에 4승이라고 치고 작은 케이스네 오히려. 근데 그거를 보통 뭐 오픈 AI 지금 같은 경우는 3개를 겹쳐서 씁니다. 스테이트를. 그러면 64,000을 10의 4승이라고 퉁치면 곱하기가 아니죠. 10의 4승에 3승을 더하면 10의 12승이 그렇죠? 네? 요거 하나 계산하는데 인버스를 구해야 돼요. P도 10의 12승 디멘전인데 그러니까 10의 6승 디멘전 10의 12승에 3승, 그러니까 10의 36승만큼의 어떤 계산량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인텔 CPU에 이걸 갖다 놓고 돌리면 한 스텝에 뭐 아무리 빨라도 한 스텝에 한 클락에 한 계산을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략 그렇게 오더를 친다 그러면 인텔 CPU가 뭐 더 빠른 것도 있지만 10의 9승 1GHz로 돌아간다. 10의 9승이죠. 10의 36승을 10의 9승으로 나누면 10의 27승만큼의 시간 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시간이 3,600 초니까 10의 4승이라고 하면 10의 23승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하루가 대략 10으로 나누고 2로 나누면 10의 22승에 10의 21승 곱하기 5 정도 되죠. 그 말은 5 곱하기 10의 21승만큼의 데이가 필요하다. 그렇죠? 피안으로 치면 10의 3승으로 나눠버려도 10의 18승년이 걸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요거 계산하는데 거의 우주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한 솔루션이 있는 걸 알지만 감히 이걸 갖다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벨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영화 제목 같은데 디멘전의 저주죠. 이 말이 이제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말인데, 그리고 벨만이 사실은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크레딧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디멘전이 커져버리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놈들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어진다. 그래서 좋은지 알지만 이게 뭐 지구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
할 때까지 기다려도 이거를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가 돼요. 바둑으로 한번 스테이트 계산해봐도 이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파고 이걸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푼 이유는 거의 우주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안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강학습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이제 이론적으로 안 풀린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강학습의 이제 현대적인 강학습의 목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이 이걸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벨만 이퀘이션을 여기서 다뤘는데 이게 벨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중간에 expectation 이퀘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말고 벨만 이퀘이션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더 계산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또 다른 종류의 벨만 이퀘이션을 다음 시간에 정의를 해서 그 벨만 이퀘이션이 총 4개가 MDP론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벨만 이퀘이션 VA하고 Q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또 다른 종류의 벨만 이퀘이션 V에 대한 거, Q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정의를 내릴 거는 그 V가 그냥 어떤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의 V, 그 다음에 어떤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의 Q만 여기서 구했는데 만약에 어떤 팔러시가 최적의 팔러시라고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그때의 밸류 펑션과 Q 펑션에 대한 그 벨만 이퀘이션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가가 다음 시간에 다른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나요? 채팅창에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